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강소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험 잘 보셨길 바라고요.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들 제가 열심히 문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랑 같이 문제 풀면서 포인트들 하나하나씩 짚어보고요. 자, 더 많은 토익 자료 강의 해커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자, 오늘 토익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이도 궁금하실 텐데 파트 5, 6 같은 경우에는 중상입니다. 중상. 자, 중상으로 잡은 이유는 일단 126번에서 130번까지 사이에 원래 어려운 어휘 문제들 좀 출제될 수 있는데 오늘 조금 어려운데 엄청 어려운 어휘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Part 6 같은 경우에서도 시제 문제라든가 대명사 문제도 엄청 어려운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은 거는 없어서 많이 어려운 거,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또 되게 쉬운 것도 아닌 중간에서 약간 높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동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가 여기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봤는데 이거 하나하나씩 문제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즉각 문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고 같이 리뷰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여러분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리뷰해 볼게요. 실제 시험에서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한 20초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시간을 너무 많이 드릴 수는 없으니까 10초 정도 드렸는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시면 영상 잠깐 멈춰 놨다가 문제 완성하시고 다시 영상 틀어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일단 이게 이제 우리말로요. 이제 간판 같은데 렌트카 이렇게 써 있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혹은 렌터카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많이 보셨죠?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렌터카라고 쓰는 게 더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카가 아니고요. 렌터카 해서 복합명사로 이렇게 A로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보면 when returning 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빌린 그 렌터카를 돌려줄 때 please ensure that 확실하게 하세요. fuel tank니까 연료를 이제 꽉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 간판 같은데 렌트카라고 되어 있는 걸 많이 봐서 좀 혼동했을 텐데 렌트라는 건 이제 명사로 집세나 방세 같은 걸 말하고 동사로는 이제 빌리다. 예를 들어 we rented a car 하면은 차를 빌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rental car 이렇게 복합명사로 기억을 해 두시고 또 추가로 이제 알아두실 표현은 이제 이런 표현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다음에 다른 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rental rate 지금 목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를 맞히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렌털 레이트 임대료, 렌털 컴퍼니 임대회사 이런 식으로 다 복합명사 추가 포인트까지 기억해 두시고 필기 꼼꼼히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여러분 동사 문제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타동사, 목적어를 이제 요하는 그런 동사에서는 그 목적어와 그 동사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포인트들에 이렇게 분홍색을 칠했거든요. 동사 어휘 문제고 이제 contribute이라는 게 뭐 기여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돈을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생각을 주는 거 이런 게 다 contribute의 의미예요. 그래서 뭐 기부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돈을 주면 그죠? 기여하다, 이바지하다 이런 의미도 되죠. 공헌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insist는 이제 주장하다라는 의미인데 일단 이 ideas랑 너무 잘 어울리는 짝꿍이 contribute이에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이 contribute their ideas 이런 식으로 묶어서 자꾸 기억을 해두시면 의견을 주는 거예요. 의견을 서로 나누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해석은 자, we are looking for students에서 학생들을 찾고 있는데 그 의견을 이제 나눌
의견을 줄 학생을 그쵸? 찾는 거죠. For making everyone's experience니까 이 대학에서의 어떤 경험을 조금 더 보람되게 그쵸? 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contribute their ideas에서 A가 맞고요. insist는 아이디어니까 뭔가 어떤 생각을 주장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의 내용이 쭉 나오고 그걸 주장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ideas나 thoughts 어떤 생각을 주장하다 이렇게 바로 사용하는 건 좀 어색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insist 같은 경우는 insist that 이렇게 해서 명사절을 많이 취해요. 그래서 미스터 존슨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의 내용이 주로 나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뒤쪽에 풀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시스턴이 조교가 should be promoted 해야 된다. 팀 매니저로 승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insist that 어떤 내용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A고 사실 이게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 있어요. 뭔가 아이디어랑 컨트리뷰트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들 수 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짝이니까 동사는 이렇게 이제 목적어랑 자꾸 짝을 지어서 덩어리를 외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 if you present 하면은 제시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My World Student Card라는 게 있나 봐요. 자, 그런 걸 제시하면 자, any 하고 알맞은 형용사를 쓰고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보기를 먼저 보시는 게 유리해요. 보기를 먼저 딱 봤는데 이렇게 ing, ed 꼬리만 다르네. 그쵸?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ing냐 ed냐 주로 분사 문제가 되는 거죠. 꼬리만 다르면 이제 품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g, ed 둘 중에 뭐 고르실 거예요? 이 분사 문제는 ing와 ed, pp꼴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한데 참여하는 레스토랑 그러니까 이 My World Student Card를 주면 이제 어떤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동참하는 그런 레스토랑도 있고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레스토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레스토랑이죠. 사실 이제 이 레스토랑 입장에서 능동수동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참여하는 레스토랑이지 참여되는 게 아니니까 ing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이제 자동사라고 하죠. 목적어가 없는 그런 동사들은 ing 분사로 명사를 주로 수식을 합니다. 이유는 원래 pp 분사라는 거는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수동태에서 오는 거예요. 수동태. 근데 우리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pp 분사로 명사를 수식하는 일이 거의 없죠. 자, 왜 그렇다고요? 수동태가 안 되기 때문에. pp 분사는 원래 다 이제 수동태에서 오는 건데 수동태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사는 항상 ing 분사로 명사를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remaining questions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질문이 10개가 있는데 7개 답변을 다 하고 3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remain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자동사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게 해석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남아있는 남겨진 질문 하면 좀 이제 혼동될 수 있잖아요. 자동사는 항상 ing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mained questions가 아니라 remaining questions 이렇게 해야 맞다. 그래서 참여하는 레스토랑에 이 카드를 딱 보여주면요. You can receive 10% off래요. 그러니까 청구의 한 10%는 할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정답은 A 하면 되고요. 이렇게 participating 명사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어떤 뭐 조직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동사는 ing로 수식한다. 이렇게.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A, B, C, D 먼저 보면 이렇게 꼬리만 다르고 앞쪽은 지금 비슷한 모양이죠. 품사 문제인데 품사 문제 중에 명사를 고르는 문제는 A, B, C, D의 명사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하나만 나오면 되게 좋겠죠. 목적어 자리다. 그럼 A, B, C, D 중에 명사 하나 딱 고르면 참 좋은데 명사가 하나 나오는 경우보다는 주로 2개, 운 없으면 3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처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가산불가산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알아야겠구나 하면서 하소연을 정말 많이 해요. 가산불가산이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이제 고민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가산불가산을 막 열심히 물어보는 그걸 막 달달달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생각보다는 없어요. 너무 다행히도. 중요한 거는 단어 뜻이 더 중요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도 please attach 물론 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산 단수명사를 써야 돼요. 가산 단수명사를 써야 되는데 가산 불가산 뭐 이런 거를 이제 외우시면은 물론 더 좋긴 하겠지만 첨부를 하라고 했고 자, 형용사는 아니니까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지금 목적어, attach의 목적어, 명사를 써야 되니까 형용사부터 일단은 제일 먼저 제거하면 자, 사진수를 첨부하나요? 사진사, 사진 작가를 첨부하나요? 사진을 첨부하나요? 사진을 첨부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 D가 맞아. 이렇게 뜻을 정확하게 아시면 문제 푸는 게 수월하고 이제 나는 그래도 가산 불가산 알고 싶다 하면 사진술이라는 건 좀 생각을 해봐도 못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거의 불가산으로 사용을 하고요. 사람은 다 셀 수 있어요.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냥 사진술 못 센다 막 이렇게 너무 외우지 말고 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진 작가를 내가 2명을 고용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2명, 3명, 4명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사람은 거의 다 센다. 가산. 사진도 100장, 200장 이렇게 셀 수 있죠. 가산.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여러분 생각이랑 잘 맞게 가산, 불가산이 이렇게 구별이 돼요, 여러분.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만 열심히 보시면 되고 단어 뜻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high resolution이라는 단어도 기억을 하는데 이게 화질이 되게 좋은 거. 고화질의 사진이겠죠. high resolution이랑 잘 어울리는 것도 또 사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화질의 사진을 첨부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직원들의 그 고화질의 사진인데 자, 그 사진이 언제 찍은 거냐면 지난주에 회사 야유회에서 찍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화질이 좋아야 it can be included 포함될 수 있다. 그 회사 이번 달에 어떤 사보 같은 거에 포함이 될 수 있다. 흐릿하지 않은 거를 보내라. 정답은 D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가산불가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단어 뜻을 열심히 알자. 자, 이번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 and 뒤에 동사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가능하냐. 여러분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동사부터 시작하는 게 가능해요. 어느 경우냐면은 이제 and 뒤에 예를 들어서 주어가 원래 있는데 그 주어랑 앞에 있는 주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같으니까 또 쓸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생략하고 동사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 가능한데 이제 학생들이 and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되지 않냐라고 많이 물어요. 근데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because는 부사절 접속사인데 이건 반대로 동사부터 시작하거나 이런 건 안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해야지 동사부터 시작하는 거는 안 된다. 부사절 접속사는 다 그래요. 조금 더 설명 이제 드릴 건데 한번 문제 같이 보시면 미시스 매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완성했어요. 그 초기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그 처음에 그 지원 과정에 대한 걸 다 완성을 했고 그리고 하고 이제 뒤에 생략된 건 미시스 매튜스예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she를 그냥 안 쓴 거죠. 같은 사람. 그래서 안 쓰고 is now selecting 지금은 candidates 후보자들, 그렇죠? 지원자들 인터뷰에 그 지원자들을 지금 뽑고 있다, 고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and가 맞고요. because 뒤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사 목적어, 동사부터 시작하는 거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because 말고 부사절 접속사도 있어요. if도 있고 older도 있고 부사절 접속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동사부터 시작할 수는 없다. 근데 의외로 또 이것도 많이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동사보어 이런 식으로 동사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because는 아니다. 만약에 아무리 뜻이 잘 맞는 것 같다 해도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핵심 and 뒤에 주어 없이 동사부터 시작하는 거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휘 문제예요. 자, 어휘 문제는 지금 여기서 지금 전치사, 동명사, 동명사의 목적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목적어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changes랑 잘 어울리는 게 무엇이냐 이건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fit이라는 거는 모양이나 뭐 크기, 사이즈 같은 게 잘 맞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sensing은 이제 센스가 이제 명사로 이제 센스, 감각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동사로는 감지하고 탐지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새로운 어떤 회사의 스포츠 워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향상된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뭐냐면 sensing, 탐지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탐지하는 거죠. heart rate니까 심박동수가 좀 달라지면 그거를 잘 탐지, 감지를 한다라는 의미로 정답은 sensing이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좀 알려드리면 sense danger 하면은 뭐 위험을 감지하다. sense trouble 하면 어떤 문제를 감지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센스를 이제 명사로만 알면 안 되고 동사로도 탐지하다, 감지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커리어가 택배 서비스, 택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택배 서비스가, 그 택배가 arrives, 도착을 하는데 at the office, 사무실에 그러니까 at the same time every day. 뭐 예를 들어서 맨날 2시에 온다. 그러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온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거기다가 앞에다가 approximately를 쓰면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온다. 그렇죠? exactly the same time 하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부사를 넣는 게 조금 어색하다 이럴 수 있어요. 지금 꼬리만 다르니까 품사 문제인데 여러분 부사가 원래 뒤에다가 뭐 거의 웬만한 거를 다 붙일 수가 있어요. 부사 뒤에 부사, 부사 뒤에 형용사, 부사 뒤에 동사, 뭐 부사 뒤에 전치사고 뭐 진짜 거의 다 되는데 부사 뒤에 하나 안 되는 게 명사잖아요. 근데 왜 부사 뒤에 명사가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사 뒤에요. 이렇게 더나 뭐 너, 소유격 이런 게 있으면 뒤에다 명사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좀 신선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approximate 하면은 형용사나 혹은 동사인데 이게 전치사 뒤에 동사는 절대 안 되고 형, 더, 명 이런 어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A인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면 저거 내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that's probably my idea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부사 뒤에 더 뭐 형용사, 명사 이런 거 가능하고요. 제가 보너스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보너스 문제. 자, ly로 끝났으니까 이건 이전에라는 부사고 이전이라는 former는 형용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면 학생들이 이제 former had 이거는 돼요. former had라는 건 예전 뭐 부장님 이런 뜻인데 여기 중간에 소유격이 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형용사를 쓰고 뭐 어나 더 소유격을 쓰고 형용사 뭐 소유격 our 하고 명사 이런 어수는 안 돼요. 그렇죠? 굉장히 어색한 어순이고 이게 아니라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사, 소유격, 명사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마케팅 부장님이었던 이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지금 뭐로 임명이 됐냐면 우리의 새로운 부사장, 마케팅 부사장임으로 뭐가 됐다? 임명이 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마케팅 부장이었는데 이거죠. 그렇죠? 네, 그 정답은 A가 맞습니다.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풀어볼게요. 이게 명사 어휘 문제인데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는
이제 어휘가 더 어려워요. 제가 이제 실전반도 맡고 있는데 실전반 학생들, 뭐 정규반 학생들 다 문법이 더 어려워요 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항상 어휘가 정말 어렵네요 하는 게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어휘를 잘 아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잡히면 나중에는 꼭 어휘가 발목을 잡게 돼요. 그래서 어휘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 어휘를 쓴다 이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우리말로는 matter나 occasion이나 일이라는 그 명사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가능하고 우리말로는 비슷하지만 영어에서는 약간 다른 그런 걸 물을 때 가장 어렵거든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토익커 여러분, 저는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8세븐을 강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신 만큼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6월 26일 토익 8세븐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총평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무료 토익 자료 및 강의가 많은 곳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해커스 토익 사이트고요. www.hackers.co.kr 쳐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해커스 토익을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토익 공부할 때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자료가 너무 많아서 와 진짜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가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세븐 전반적인 총평은요. 원래 8세븐은 늘 난이도가 좀 어려운 편이죠. 네, 기본적으로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갖고 가는데요. 제가 오늘 거기다가 상을 하나 더 붙여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난이도 자체는 지문의 난이도 자체, 즉 지문의 어떤 내용이라던가 길이 자체가 많이 평소보다 길지는 않은 편이었지만 문제상에서 정답을 고를 때 지문에서 정답을 바로 찾기 힘들었거나 아니면 헷갈리는 보기 또는 지문에서 확인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인데 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럴듯한 그런 매력적인 오답들이 좀 배치돼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바로 고르기 좀 힘들게 해놨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좀 소요가 되고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문별로 좀 들어가 보면 지문 하나짜리인 단일 지문은 중상 정도였어요. 자, 초반에 나왔던 지문들 길이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었고 내용도 뜯어보면 크게 평소와 비교했을 때 어렵지는 않은 편이었지만 근데 문제의 정답이 바로 지문에서 딱 찾아지지 않았어요. 보통 초반에 있는 단일 지문들은 정답이 바로 딱딱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서 좀 힘들었고 그다음에 보기를 선택하는데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일부 배치돼서 초반부터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초반에. 자, 그리고 원래 어려운 더블 트리플 또 중상 상으로 잡아봤고요. 여기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자, 평소와 비교했을 때 지문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거나 또는 길지 않았지만 5문제 한 세트 중에서 고민하게끔 만드는 문제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씩 배치가 됐었고요. 그리고 좀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물론 이제 전혀 안 나오던 문제는 아니었으나 주제 목적 문제의 경우는 보통 정답의 근거가 지문에 이렇게 초반에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더블 트리플 쪽에서 이 초반이 아니고 후반부에서 정답을 고르게끔 하는 그런 문제가 배치돼서 조금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읽으셨어야 됐던 부분. 그리고 연계 질문이 보통은 있잖아요. 연계 질문이 뭘까요? 바로 더블 지문이면 정답의 근거가 한 군데 있지 않고 여기 한 군데에 다른 질문에 한 군데 있어서 2개를 종합해서 푸는 그런 연계 질문이 보통은 꼭 하나 아니면 2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연계 질문이 없는 더블 지문이 예외적으로 출제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연계 질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셨던 분들은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모호한 보기. 틀렸다고 하기도 뭐하고요. 또 맞다고 하기도 뭐한. 그러니까 맞는 듯한데 지문에선 찾아지지 않는 그런 애매한 보기들 있죠. 그런 것도 사실 틀렸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출제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몇 가지 좀 짚어드릴게요. 동의어 문제 첫 번째. 자, 이번에 동의어 문제가 3개 나왔죠. 원래 예전에는 4개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동의어가. 그런데 최근 들어서 3개.
그 다음에 또 2개로 많이 줄어들다가 오늘은 그래도 반갑게 3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2문제가 또 좀 헷갈리게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반가운 동의어 문제 3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y out 이라는 표현은 네, 시험 삼아 해보다. 뭐 특별히 out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try 자체가 뭔가를 시험 삼아 해보고 또는 뭐 어떤 걸 시험 삼아 먹어보다라고 할 때도 쓰게 되죠. 먹어보다 할 때. 그래서 테스트라는 표현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뭐 무난하게 다들 푸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전제품 매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랩탑, 네, 무릎에 놓고 쓰는 PC죠. 노트북입니다. 네, 노트북. 자, 노트북을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다뤄보세요. 뭐 그런 내용이죠. 네, try out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째 acting이라는 표현. 네, act는 어떤 표현이요? 그죠? 행동하다 또는 가끔은 연기하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function이라는 표현을 연결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보통 function은 기계나 물건에 쓰는 것으로 보통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어떤 역할을 수행하다라고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에서 보면은 David acts as a marketing manager. 자, as는 로서죠. 그래서 마케팅 매니저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이 대신에 function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act 대신에 써도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때는 이제 function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어떤 기계가 작동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 사실 우리가 고르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조금 매력적인 오답으로 pretend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pretend는 어떤 것인 척하다, 것인 척하면서 행동하다. 그래서 이제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뭐인 척 행동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act랑은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normal의 경우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보통의, 정상의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regular 이란 표현으로 같이 연결할 수가 있었고, 예시를 보실게요. The additional task will be added to the normal ones. 자, 추가 업무가 네, 보통 때의 업무에 이제 원은 태스크를 받아오고 있고요. 더해질 거다. 그렇죠. 평소에도 하던 업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추가적인 업무가 더해질 거다.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요. 그럼 이제 노멀은 뭔가 정상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보통의, 그죠? 보통 때 내가 늘 하던 그런 업무,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죠. 그래서 평소에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란 표현인 regular 이란 표현으로 같이 연결을 하는 게 더 적절했던 거죠. 자, 여기서 오답으로 여러분들이 좀 고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보기가 바로 average가 있습니다. average가 평균이니까요. 사실 normal하고 같은 표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평균적인 업무에 추가적인 업무가 추가될 거다 라고 하면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normal은 평균이라기보다는 regular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나올 만한 표현들도 같이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forward 하게 되면 보통 어떤 뜻으로 알고 계시죠? 네, 보통 뭐 go forward처럼 앞으로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앞으로 가 이렇게. 근데 어떤 뜻도 있냐면 얘가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토익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send라는 표현으로 가지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The manager will forward the email soon. 자, 매니저가 곧 이메일을 보낼 거야.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때 forward 대신에 send라는 표현으로도 send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 동사로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 wave라는 단어도 한번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뭐 여러분들이 파도, 웨이브. 자, 얘는 토익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I를 하나 더해서 웨이브 하게 되면요. 어떤 비용이라던가 또는 이런 세금을 탕감해 주는 것, 면제해 주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돼요. 종종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예시를 보면 as a compensation, 자, we will waive your shipping charge. 자, 여러분 회사에서요. 고객들에게 뭔가 좀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자, compensation 뭡니까? 네, 뭐 보상이라고 할까요? 네, 보상으로서 우리는 당신의 shipping charge, 배송비를 면제해 줄 겁니다. 이런 경우 가끔 있었죠? 네,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는 뭐 어떤 비용을
면제해주다라고 할 때도 waive a fee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자, 그리고 transfer. transfer는 어떤 것이 한 장소에 있던 것이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정근가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아니면 부서를 바꾸다, 부서를 이동하다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토익에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송금하다, 돈을 송금하다. 그래서 이동하다, 네, 또는 뭐 transportation 하게 되면은 이동수단, 또 운송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네, 교통수단. 근데 이제 돈을 송금하다는 뜻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아울러서 이런 표현들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imit이나 wire도요, 역시 돈을 송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예시를 보시면 the company will wire the money to employees. 자, 회사에서 이제 월급날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직원들에게 돈을 송금할 거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네, wire 우리 이미 또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헷갈렸던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Come to Hackers Gangnam branch in the summer vacation to study TOEIC. 자, 우리 해커스 강남 지점에 오세요. 여름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토익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이 글에 나타낸 게 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A번 Hackers has multiple locations. multiple, 여러 개죠. 그래서 해커스는 여러 개의 장소를 갖고 있다, 즉 여러 개의 지점을 갖고 있다인데요. 자, 이게 맞는 거죠? 네, 맞는 표현이죠.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해커스 어학원 강남 캠퍼스, 종로 캠퍼스, 대구 캠퍼스 다 나와야지 A가 정답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 미리 알고 들어가면 나중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더 대처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브랜치란 단어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 회사는 뭐가 있다? 네, 지점이 여러 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A, B, C라는 지점을 굳이 언급해주지 않더라도 A 브랜치, B 브랜치, C 브랜치를 말해주지 않더라도 브랜치란 단어가 언급된 것 자체로서 바로 이 회사는 여러 개의 지점을 거느리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측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오늘 꼭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브랜치라는 단어를 보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 B번에 Hackers has only one branch. 자, 강남 브랜치라고만 돼 있으니까 선생님 브랜치 하나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해커스가 만약에 강남, 종로, 그 다음에 대구가 없었다면 그냥 이런 지점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해커스 아카데미라고만 지칭을 하지 강남 브랜치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브랜치가 하나라는 B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물론 당연히 보기상에 있는 이런 보기를 지문에서 모두 확인하고 정답을 골라야겠지만 만약에 보기상에 only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요 틀린 내용이 될 확률이 큰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바쁘실 때만 활용하시고요. 시간이 있다면 다 확인을 해보신 게 맞습니다. 정답이 확률상인 거지 100%는 아니니까요. 근데 보기상에 only 또는 exclusively가 독점적으로 이런 뜻인데요. 자, only하고 같은 표현이고 또는 왜 극단적인 표현 all 있죠. 이런 표현이 있는 보기들은 대부분요. 틀린 내용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요. 맞는 것을 고르라는 그런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가장 마지막에 체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틀릴 확률이 크니까. 그 다음에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할 때는 오히려 얘네들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틀린 내용이 될 확률이 크니까요. 자, 그거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 넣기 문제 보겠습니다. 자, 늘 문제가 2개 정도 나오는데요. 대명사를 활용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오고 있고 오늘은 2문제 다 대명사가 나왔어요. 자, 이 문장 넣기 문제는 물론 독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적합한 곳에 넣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시간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나는 아직 독해 실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대명사만 잘 이렇게 딱 이어져도요. 정답을 고르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자, 우리 주어진 문장부터 보는 건데 This will make the companies lose the least. 자, 이것은 회사의 손실을 가장 최소화시켜 줄 거다라고 돼 있죠.
자, 일단 this라는 대명사는요, 어떠한 한 물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는 앞문장 전체를 받아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둘게요. 자, this는 앞문장을 받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어떤 걸 받아올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읽어보긴 했어야 됐었어요. 앞문장을 받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번 독해를 해보면 I decide to resign from the position at my current company. 자, resign, 사임하다죠? 기억할게요. 사임하다. 자, 어떤 그 자기 위치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대비돼서 retire이란 표현은 retire은 이거는 퇴직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할 나이가 지나서 완전히 이제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retire이라고 하는 거죠. 느낌 차이 아시겠어요? 이거는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임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retire은 은퇴하는 느낌이 조금 더 크죠. 어떤 아예 그냥 직업 자체를 다 그만두는 것. 자, 그 다음에 I will give a lecture at Hackers.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해커스에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until the company find a replacement. 여러분 이때 중요한 표현 하나 알아둘까요? replacement 바로 후임자. 후임자죠. 나는 자, 회사가 후임자를 찾을 때까지 I will still be in charge of the job. be in charge of는 책임지다. 그래서 일단 그 직업에 담당을 하고 좀 책임을 일단 질게요. 그래야지 회사가 돌아가는데 구멍이 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자, 무엇이 회사의 손실을 줄여주냐? 바로 이 사람이 자기가 다른 곳으로 이제 직장을 변경을 하더라도 계속 그 이전 직장에서 그 후임자를 찾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직업을 책임진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3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제 더블 지문, 연계 질문 갈 건데요. 보통은 더블 지문은요, 연계 지문에 하나는 꼭 있어요. 이거를 알고 푸는 것과 모르고 푸는 것은 특히 차이가 있고요. 고득점으로 가실수록 꼭 아셔야 돼요. 자, 바로 정답의 근거가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에 각각 하나 있어서 연결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하나는 꼭 있는데, 근데 오늘은 사실 두 세트 중에서 한 세트는 바로 이런 문제가 없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지문이 세트가. 그래서 100%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여기다가 제가 적어드리면 자, 보통이라고 돼 있으니까 확률상으로 이게 높다는 거고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2개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많을 때는. 그렇지만 한 80% 정도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 같이 보면요. 일단 첫 번째 지문에 자, 요거 일정표고요. 6월 15일에 post the schedule on the website. 자, 보통 우리 해커스 학원 다음 달 그 시간표 스케줄은요. 그 전달의 중순쯤에 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게시를 했어요. 스케줄을. 그 다음에 6월 20일에 자, 저희 이제 온라인 생중계 클래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수업에 대한 부교재를 학생들한테 배송을 하는 시기는 바로 6월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문 2는요. 자, 오늘 데이비드는 책을 학생들에게 발송을 했다. 자, 그러면 연계 질문 하나 가볼까요? 2개를 연결해서 푸는 문제. 자, when did David ship books to students? 데이비드는 언제 학생들에게 책을 발송했을까요? 한다면 자, 오늘 했으니까 오늘이 근데 언제예요? 책을 발송한 날짜가 바로 6월 20일이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자, June 20th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날짜나 이런 식으로 연계 질문화 되는 경향이 많으니까 보기상에 날짜가 있다면 연계 질문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트리플 지문. 네, 트리플도 연계 질문이 꼭 2개는 나옵니다. 근데 2개는 역시 보통 그렇다는 거고요. 보통은 한 80%의 확률입니다. 자, 연계 질문은 트리플이더라도요. 3개를 모두 연계해서 푸는 문제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2개씩 엮어서 풀고요. 대개는 이렇게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을 연계하거나 또는 두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을 연계하거나 또는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연계해서 푸는 그런 형식의 문제가 보통 출제되고요. 이 3가지 케이스 중에서 보통 2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자, 해커스 아카데미에서 이제 앞으로 여름방학을 대비하는 과정을 좀 보면요. 자,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볼게요. We try to hire printing offices near our neighborhood. 해커스에서는 많은 교재와 부교재들을 계속해서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처리해줄 프린팅 오피스, 바로 이제 복사집이 필요한데요. 근데 해커스는 상생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서만 우리 같이 지역끼리 다 지역 주민들끼리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그래서 일단 주변에서만 구하기로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네, 스테이트먼트고요. 점수 잡는 해커스.